어제 윤석열 대리인 쪽에서는 변호인 쪽에서는 공수처도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있었죠. 서울중앙지법에 해라.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. 그래서 이걸 또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발 물러섰다. 뭔가 또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는구나.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지금 네.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막상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네. 그렇게 해도 또 말을 바꿀 거예요. 처음에 그래요? 뭐라고 했어요? 헌재 탄핵 심판 본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? 신변의 안전이 확보되면 경호가 보장되면 출석하겠다로 바뀌었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헌재 달라졌어요? 탄핵 본기일에 출석했다가 네. 거기서 가거나 오는 길에 체포될지 모르니까 그게 보장되면 안전하게 갔다 온다는 게 보장되면 출석하겠다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. 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법원을 고르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지 않아요. 관할권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주소지. 피의자 주거지 예, 관할이에요. 그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그게 때문에 원칙이죠, 의원님. 아 그렇죠. 그게 원칙이죠.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네. 범행지하고 주소지입니다.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. 네. 근데 범행지는 주소지. 범행지도 사실은 맞지. 거기서 지휘했으니까. 그렇죠. 어? 용산에서. 다 용산이잖아요. 예. 대통령 직무실도 그렇고 관저도 그렇고 용산이니까. 그렇네요. 어디에 있었던 네. 범죄지 관할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. 음. 그리고 피의자 주거지 관할도 역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차적 관할을 갖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. 범죄지로 따지든 피의자 주거지로 따지든. 근데 그걸 갖고 뭐 공수처는 그 전에 계속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았잖아. 네. 아니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거는 범죄지하고 주거지가 확실한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지금 그렇죠. 어제도 시간 끌기용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얘기. 어떻게든 뭐 이 체포가 안 당하기 위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. 그리고 바로 이제 기소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? 바로 기소? 할 수는 있는데 네. 지금 상태에서 기소하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.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 해라 이 얘긴데 이게 불구속 기소감이냐고 구속 기소감이지.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하면 예. 장기전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. 어쨌든 적어도 1심 판결 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. 여기서 있겠다. 네, 계속 있겠다. 뭐 물론 탄핵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. 어쨌든 시간을 끌면서 장기전에 돌입해서 참. 상황 변화를 이끌어 보겠다. 그리고 네. 그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. 내가 직무 정지당하니까 네. 지지율이 올라. 40%대야. 그리고 그냥 있을 때는 지지율이 뭐 20%로 곤두박질 치더니 그 내란 저지르니까 올라. 내가 잘했네. 내가 진짜 우리나라 구하고 있네. 이런 생각. 역시 하길 잘했네. 비상계엄. 뭐 이렇게 오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끌면 내 편인가 보다. 더군다나 천공이 뭐라고 그랬어요? 석 달만 버티면 뭐가 바뀐다 그랬잖아. 하늘의 운세가 바뀐다 그랬나? 뭐 기운이 바뀐다 그랬나? 이길 수 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있는데. 얘기 했잖아요. 근데 그거 다 믿는 사람이니까. 그치, 믿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. 100일 작전. 100일 작전. 어떻게든 버티자. 근데 벌써 30일이 훌쩍 지나갔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, 자 결국에는 이 체포 영장 집행은 언젠가 뭐 사실은 오늘 내일이냐, 뭐 주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을까. 7일은 초과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재발부니까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시죠? 어떻습니까, 의원님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? 그럼 안 되죠, 의원님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? 공수처가 처음에 한다고 그럴 때 불안불안했는데
그 불안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. 이게 확실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포수가 한 명 있어요. 분명히 네. 총은 있어. 어허. 총은 있는데 이 포수가 꿩을 한 마리도 못 잡아본 포수야. 꿩 사냥이라는 건 이제 꿩이 주로 이제 앉아 있을 때 뭐 네. 멀리서 이제 총을 쏴서 잡는 거잖아요.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. 네. 근데 꿩 한 마리를 못 잡아봤어 이 포수가. 그러니까 음. 경험이 없어. 근데 막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나갔어. 멧돼지 사냥. 아니 꿩 사냥은 예. 맞춰서 잡으면 좋은 거고 어. 못 맞추면 그만이야. 다음에 또 꽁 앉아 있는 자리를 찾아가면 돼. 예, 예. 근데 이 멧돼지는 사냥은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은 한 이번에 방에 첫 발에 급소를 맞춰서 거기서 꼬꾸라뜨리지 못하면 포수가 당하는 거예요. 멧돼지에 들이받쳐서 포수가 죽을 수도 있는 사냥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경험도 많고 네. 총도 잘 쏘고 능력 있는 포수가 해야 되는 사냥인데 꽁 사냥을 안 해본 포수가 지금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하겠다고 지금 자처하고 나섰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불안하지. 저 언제 그렇죠. 해봤나? 안 해봤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.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예. 역시 이거 해본 놈들이 하는 게 맞아.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. 그렇네요. 그 멧돼지 사냥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이도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걸 좀 잘 해보고 많이 해본 숙달된 포수가 가서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참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키를 잡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. 그러니까 이거는 한때 공수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. 예. 체포영장을 경찰에 줄 테니 경찰이 알아서 집행해서 신병을 우리한테 넘겨달라. 이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니 그럴 거면 사건 이첩 요구를 왜 했어요? 그렇죠. 사건을 가져가지 말아야지.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. 네, 네.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직원이 나가지만 사실상 일은 경찰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. 경찰이 뭐 경험도 그렇고 또 작전 능력도 그렇고 경찰이 키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지금 뭐 이제 이른바 전단지도 뿌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좀 회유할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뭐 선무 방송이나 유인물을 뿌리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사전 정지 작업도 해야 된다, 여론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? 경호처 직원들도 다 성인이고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알고 있을 상황은. 거다. 네. 그래서 결국 지휘관들을 어떻게 발빠르게 빠르게 그렇죠. 체포할 수 있느냐. 근데 지금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경찰에서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 10일 3차 소환했고 또 11일에 김성훈 차장을 또 소환한다고 3차 소환 또 통보를 했어요. 그러면 이게 소환을 불응할 때도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신청하면 또 검찰이 그걸 또 청구해야 되는 거죠. 단계가 또 있는 거죠. 그러면 네, 또 그게 늦어져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간다는 생각했을 때는 체포 시점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런데 드는데 일부 언론을 예. 통해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예예 사실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? 체포영장을 신청 내지는 청구하기 전에 꼭 3번의 소환 절차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소환했는데 네.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하면 바로 체포영장 쳐도 돼요. 그리고 시간 텀을 네. 그렇게 꼭 뭐 며칠씩 안 둬도 돼요. 그래요. 오늘 나오세요? 오늘 네. 시간 안 돼요? 내일 나오세요? 모레 나오세요? 네. 연달아서 해도 충분히 되고 아. 3번까지 꼭 할 필요 없는 거예요, 그거는. 그래요. 네. 근데 왜 이렇게 3번까지 그러니까 충족을 왜 하고? 꼭 다 3번을 그것도 띄엄띄엄. 띄엄띄엄 이렇게 다 채우느냐고. 안 나올 게 확실한데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좀 방심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지 아니면은 뭐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간다는 식으로 해서 3차까지 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
결국에는 지휘부를 먼저 체포를 하면서 윤석열 체포까지 할지 뭐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 국민들 볼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 답답하죠. 거네요. 속 터지죠. 그래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공수처장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믿으시죠, 의원님?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1차에 성공했어야지. 그래요. 2차는 꼭 성공해야 된다. 이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국민들의 기대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.